이번 시간에는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열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클래스입니다. 문자열이 몇 글자인지를 알아온다라든가, 혹은 문자열에 어떤 글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바로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상에요,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있는 문자열도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자, 문자열,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이 세 개의 문자열은요, 바로 그 문자열 코드 값으로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는데요. 얘는 값 자체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주는 문자열 자체도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즉, 가나다라는 글자를 관리하는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자, 스트링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문자를 쓸 때마다 매번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옴표로 문자를 적어준 것만으로도 문자열 객체를 생성하는 걸로 취급을 해주고요.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것 자체도 스트링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메소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s 문자열 내용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equals is ignore string, ignore case. 자, 대소문자를 무시한 문자열 비교. to uppercase,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하고요. to lowercase,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메소드는 자, 한글에는 대소문자에 대한 개념이 없죠. 영문으로 작성할 때만 어떠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start with, end with, index of 이 세 가지는요, 지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start with는 뭐뭐로 시작하는지, end with는 뭐뭐로 끝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index with는 index of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준 문자열이 몇 번째 있느냐라는 거를 값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포함 여부까지도 같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Byte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스트림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프로그램과 다른 외부, 다른 프로그램과의 통신 데이터 교환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을 한다라든가, 즉, 특정 데이터를 같은 프로그램 내부가 아닌 프로그램 외부와의 데이터 교환을 할 때는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바이트 형태로 변환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바이트화 시키는 게 바로 이 getByte인데요. 이 getByte는 뒤에 나오는 스트림에서 사용을 할 때 좀 더 그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스 같은 경우는 문자열기를 측정하는 것, 정확히 몇 글자다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의 일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트림은 좌우 공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자, 스트링 테스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테스트로 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뉴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얘를 스트링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트 보이드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열을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str1은요 안녕하세요 라고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 문자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비교 if str1 하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같으면 system.out.println 자, 문자열은 같습니다. else print ln 자, 문자열은 다릅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같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str1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얘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관리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객체의 주소값을 str1이 담아 놓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또 다른 문자열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즉, 여기서 생성된 객체와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객체의 주소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출력된 결과가 같다라고 나오지요. 자, 만약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한 100번을 적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관리하는 객체를 100개를 운영체제가 객체를 생성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메모리에 낭비가 되겠죠.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관리하는데 그러한 객체를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버리면은 낭비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처음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사용할 때는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라는 따옴표로 묶어있는 글자, 이 문자열이죠.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가져다 씁니다. 즉, 안녕하세요로 적어 놓으면은 전에 만들어 놓은 안녕하세요라는 객체 주소값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문자열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열 객체를 직접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str2는요. new string 안녕하세요. 자,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는 자, 여기서 이미 객체를 생성한 객체입니다.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if str1하고요. str2하고 비교를 하시면은요. 자, 두 문자열의 주소값은 같습니다. 두 문자열의 주소값은 다릅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두 개의 스트링 객체 전부, 자, str2하고 str1은 각각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얘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관리하는 스트링 객체의 주소값을 받아 놓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관리하는 스트링 객체의 주소값을 관리하는 또 다른 스트링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스트링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걔의 주소값을 str2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서 스트링 str3은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주소값을 담고요. if str1과 str3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자열의 주소값은 같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두 문자열의 주소값은 다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같다라고 나오지요. 자, 문자를 비교를 할 때 그냥 이 등호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은요, 개발자가 직접 문자열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직접 문자열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등호를 가지고는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여부를 비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즉 두 스트링 객체가 관리하는 문자열을요, 실제 내용값을 비교하는 메소드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값을 비교하고는 거고요. if str1 equals 이거 쓰시면 되시겠고요. str3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라고 나오는 거 str2하고 비교해야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두 문자열은 같습니다. system.out.println 두 문자열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문자열은 같다라고 나오지요. 자, 이렇게 직접
뉴를 통해서 객체 생성을 한 문자열이 아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직접 뉴를 통해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한 경우에는 주소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등호로 비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equals로 비교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두 문자열 비교를 할 때는 equals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의 주소값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요. 문자열 내용, 즉 이 두 문자열이 같은지에 대한 비교를 하실 때는 반드시 equals를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소문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트링 eng1은요, a, b, 그리고 대문자 c, d, 소문자 e, f 이렇게 하고요. 스트링 eng2는요, a, b, c, d, e, f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a, b, c, d, e, f인데 대소문자가 다르지요. 자,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eng1점 equals 하고요. eng2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 b, c, d지만 대소문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은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의 내용은 같습니다. else system.out.println 문자열의 내용은 다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다르다라고 나오지요. 두 문자열의 값이 A, B, C, D, E, F 똑같지만 대소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자열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영문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비교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if eng1점 equals ignore case equals ignore case 쓰시면 되시겠고요. 여기다가 eng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대소문자를 무시하면 같습니다. else system.out.println 대소문자를 무시해도 다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대소문자를 무시하면 같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위에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를 전부 다 대소문자로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ring, 자, upper str은요, eng1점 to uppercase. 자, 스트링 테스트가 아니라 스트링.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upper str.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전부 다 대문자로 변경이 되어져 있죠.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lower string eng1점 to lower case system.out.println 자, lower str.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이제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이 되지요. 자, 대문자는 to uppercase, 소문자의 변경은 to lowercase입니다. 다음에는 문자열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string str4는요, a, b, c, d, e, f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if str4 start with 쓰시면 되시겠고요. ABC 쓰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ABC로 시작합니다. else system.out.println ABC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start with는요, 인자값으로 넣어주는 문자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끝나는 걸로 검사하는 것도 있겠죠. str4.ends with 여기다가 def라고 넣어줄게요. system.out.println def로 끝납니다. system.out.println def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def로 끝납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지요.
자, 이번에는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str4.index of 자, c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2가 나옵니다.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요, 0, 1, 2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시스템. 이번에 문자를 좀 더 몇 글자를 더 넣어볼게요. str4.index of cd라고 넣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2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지요. 자, system.out.println str4 자, 여기다가 index of ccc 넣어볼게요. ccc는 없는 문자열이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여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자, 없는 이게 ccc라는 문자열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트 형태로 변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배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str4.getBytes 하시면요,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br.length까지 i 뿔뿔 system.out.print 자, br i번째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system.out.println도 써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스트링 객체점 getBytes 하시면은요, 문자열, 즉 바이트 배열 형태로 문자열 값이 변형돼서 나오고요. 찍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 형태로 변화가 되면은요, 숫자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바이트 형태로 변환되어진 문자열을 다시 스트링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tring.str100은요, new string. 자, b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system.out.println str100.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은 ABCDEF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 내부가 아니라요, 다른 외부로 보낼 때 문자를 바이트별로 변환한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받는 쪽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문자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자의 일부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tring str5는요, str4.substring 0, 1, 2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부터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출력해 보시면, 자, 두 번째에서부터 3번째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2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가져 나오는 거는 0, 1, 2부터요. 0, 1, 2, 3, 바로 앞에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C 글자 하나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str4.length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6이라고 나오고요. A, B, C, D, E, F니까 6이죠. 자, 이렇게도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ngth 자, 이것도 스트링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메소드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5라고 나오고 있지요. 자, 다음엔 공백 제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str6는요, 쭉 띄시고요. 안녕하세요. 쭉 띄겠습니다. 자, 문자열 공백 제거할게요. str6.trim 해주시고요. 자, 문자열 str6과 7을 찍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str6 system.out.println str7 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공백이 있는 문자열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공백이 없는 문자열은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주요 메소드를 잘 알아보시고요. 자,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를 위한 다양한 메소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따옴표를 묶인 문자열도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열에 관련된 스트링 객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문자열은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